이 아이는 위기입니다. 저는 그를 제1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벨기에에 내려줬습니다. 사방에는 끝없이 펼쳐진 참호와 총탄에 쓰러진 나무들짓 밟힌 흙더미가 널려 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는 비를 피하기 위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입꼬리게 노란색 티셔츠만이 이 잿빛 세상에서 유일하게 밝은 빛입니다. 참호는 축축하고 비좁으며 발목까지 차오르는 질척한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 모래주머니는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쥐들은 틈새에서 바스락거리고 말들은 폭발음마다 놀라 도망치고 심지어 개들조차 화약과 썩은 냄새를 피해 입을 숨깁니다. 충격을 받은 릭은 안전한 곳을 찾으려 애씁니다. 철조망 뒤에서 황갈색의 끈적끈적한 이상한 구름이 낮게 깔려 올라옵니다. 위로 솟아오르지 않고 땅을 따라 퍼져나가 저지대를 가득 채웁니다. 병사들은 그것이 폭발로 인한 연기인지 아니면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인지 알아내려 애씁니다. 바람은 이미 병사들이 있는 참호 쪽으로 불어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침 발작을 일으키고 두 번째 사람은 경련하듯 눈을 비비고 세 번째 사람은 목을 움켜쥐고 싹싹거린다. 릭의 코와 목도 따끔거리기 시작하는 데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공기 자체가 아무런 경고나 색깔 없이 갑자기 독해진 것 같다. 그는 더러운 웅덩이에 적신 헝겊을 필사적으로 얼굴에 대고 숨을 걸러내려 하지만 소용없다. 가스가 섬유에 달라붙어 피부에 스며들고 릭의 눈에서는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나와 세상이 흐릿해진다. 물방울이 옷과 땅에 스며들고 금속에 달라붙는다. 그의 노란색 티셔츠도 덫이 된다. 옷감이 독을 피부에 직접 달라붙게 하여 온몸을 적신다. 이제 도망쳐도 독과의 접촉은 계속될 것이고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눈꺼풀은 부어오르고 눈을 뜨려고 할 때마다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진다. 그의 참호 동료들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린다. 이제 거의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다. 릭의 목구멍에서 끈적한 기침이 올라오고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나며 숨은 가쁘고 헐떡거린다. 릭의 가슴은 조여드는 듯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끔찍하게 싹싹거린다. 릭은 새로 생긴 포탄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구덩이 벽이 안개를 막아주길 바랐지만 오히려 그곳이 가스가 가장 잘 달라붙는 곳이었다. 두꺼운 가스층이 발밑에 쌓였고 구덩이 안에서는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스를 흡입하게 되었다. 포탄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던 대피소는 이제 함정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가스구름은 거쳤고 병사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피부에는 물집이 생기고는 더욱 심하게 붓고패는 부어올랐다. 겨자가스라고 불리는 이 가스는 피부와 점막세포를 파괴한다. 가스 분자는 세포 내 중요한 구성요소에 달라붙어 기능을 방해한다. 몸에는 화학적 화상처럼 보이고 눈에는 염증과 실명으로 배는 자극이 심해진다. 릭은 얼굴을 씻고 눈과 뺨을 헹구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습기는 반응 속도를 높이고 오염된 섬유와의 접촉은 계속되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옷을 벗고 구름만 남겨두는 것이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의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피부에는 물집이 잡히고 옷은 상처에 달라붙고 움직일 때마다 화학 화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야전 치료소는 분주했다. 사람들은 릭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물로 피부와 눈을 씻고 보호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고 가능한 모든 것을 씻어낸 다음 장비와 땅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중화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참호전으로는 승산이 없었고 사령부는 적을 참호에서 몰아낼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저지대로 퍼지는 강력한 가스는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날씨도 도움이 되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 방향도 적절했기 때문이다. 실수는 아군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적군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화학무기를 비난했지만 곧 자신들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수만 명이 가스 공격으로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상 실명폐 질환으로 부상을 입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스는 병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스구름은 종종 전선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가 빨랫줄에 널린 옷을 흠뻑 적시고 우물물을 오염시켰습니다. 이후 화학무기는 금지되었고 릭이 살아남은 이 공격은 최초의 대규모 화학공격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가스는 사건이 발생한 도시 이프르의 이름을 따서 이페라이트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릭은 들것에 실려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그의 군복은 그을리고 화상을 입었고 눈꺼풀은 부어 있었으며 팔은 끈적끈적한 붕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 화학 공격에 대한 악몽에 시달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